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 방과후학교 돌봄지원센터 담당 장학관 김혜숙입니다. 예, 저도 역시 지난번 시도 관계자분들 모였을 때 우수 사례 발표할 때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한번 앞서 세주시니까 마음을 조금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은 됐는데 여기서 올라와서 뵈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리고 일단 저 발표에 앞서서 오전에 김성식 교수님께서 돌봄 정책이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을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준비한 발표 주제는요. 교육청 중심의 방과후학교 늘봄지원센터 구축 운영 방안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자면 대전이 방과후학교 돌봄지원센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축이 되었고 늘봄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 발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전 센터는 구축 확장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혹시 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시도가 있다면 저희가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나 학교 지원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들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돌봄지원센터 확대 구축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교육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방과후학교라는 말 이전에 학교의 특기적성 부서 이런 말로 수업 이후에 예체능 중심의 부서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니 교육 경력이 대략 나오겠죠. 예. 그런데 2005년경부터 초중고의 방과후학교란 이름으로 시범 학교가 운영이 되었고 2006년경에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가 확대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센터가 구축이 되었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였지만 별도의 공간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별도로 추가된 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담당하신 장학사님 한 분과 몇몇 분의 도움을 주시는 분들 몇 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업무를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 대전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센터가 확장되기 전 바로 작년까지 상황입니다. 대전의 경우도 작년까지 시교육청 내에 교육정책과 안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3명의 업무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장학사가 1명 있었고 돌봄 쪽으로 2명의 주무관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대전에는 동서부 2개의 지원청이 있는데요. 각 지원청에 방과후학교나 돌봄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과후학교 업무가 매우 과중하여 깊이 업무 중에 하나로 목소리가 높여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돌봄이 국가적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내 돌봄뿐만 아니라 지역 돌봄 역시 확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경우 21년과 22년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비교하였을 때 입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 수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저희 대전교육청은 기존의 인력과 지원 시스템으로는 학교가 체감할 만한 방과후학교 업무 경감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22년에 교육청 중심의 학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를 확대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확대 구축의 일정입니다. 작년 2022년은 센터 확대 구축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력과 예산,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준비하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2023년 1월부터 저희 센터가 본격적으로 확대 작업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센터가 확대 구축이 시작되는 시점에
2023년 1, 2월 경에 교육부로부터 저희 대전도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고, 함께 더불어 함께 초등 대전 늘봄학교 20개 교가 선정이 되었으며, 각각의 업무 담당자들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센터 확대와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4세대 나이스를 활용한 방과학교 업무 지원도 시범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력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센터 현재 정원은 14명이지만 3월 1일자에는 10명이었고 7월 1일자에는 2명이 추가돼 12명이고 아직 2명이 발령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 1일자 이후에 2명이 더 오게 된다면 14명의 일단 정원은 모두 채워질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구성을 보면 장학관이 1명, 장학사가 2명, 주무관님들이 총 9명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6명이 방과후학교 학교 업무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3분은 돌봄 업무 지원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업무 지원팀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작년 3명에 비하면 올해 14명이라는 정원은 매우 이제 획기적으로 증가된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 인력으로는 올해 시범학교 20개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겠고, 물론 이것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학교 업무 지원만을 전담하고 있지 않고 방과후나 돌봄과 관련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된 학교 업무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시범학교 20교라 이 정도 인원으로 이제 도전을 해보자는 하지만 내년도에 70교가 되고, 그리고 2025년 전면 확대가 되었을 때 대전의 초등학교는 151개 교가 됩니다. 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방과학교 업무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이제 교육부 쪽에서도 이러한 늘봄학교 전면 대비를 위한 인력 대비를 하고 계시기에 저희도 꾸준히 추가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위치입니다. 현재는 일단 공간 분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이 이제 한쪽 편에 책상 몇 개를 두고 있다가 지금은 사무실이 독립돼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셋방사리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동부 쪽에 있는 현암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잉여교실이 좀 많이 있어서 3층에 있는 5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짜잔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서서 인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해당 학교가 성명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여름방학에 우리가 학교 공사가 학기 중엔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통해서 성명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 정식 개소는 12월에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저희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인근에 이제 다른 학교에 1개 교실을 이제 빌려서 교실 한 칸에 12명의 인력이 지금 사이좋게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센터를 구축하실 시도가 있다면 이런 해당 학교 공사 일정, 신축 학교라면은 뭐 다르겠지만은 어떤 이미 있던 학교의 어떤 잉여 교실을 활용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공사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대전 늘봄학교 운영의 개요적인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대전 늘봄학교 일과가 보이실 겁니다. 아침 돌봄과 그 다음에 이후에 정규 수업, 그리고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오후 돌봄 교실, 방과 학교, 그리고 저녁 일시의 돌봄이 눈에 뜰 겁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이제 늘봄 시범 교육청이라면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굳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영역일까요? 당연히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선생님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정규 교육과정이고, 이는 변함할 수 없는 학교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정규 수업과 더불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점점 학교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센터에서는 늘봄학교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교육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시범학교가 3월 1일부터는 운영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다양한 정책 설명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 실제로 업무 담당자, 방과학교 담당 부장님도 계시고 돌봄 전달사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 언론 관계자, 그리고 교육청 내에 있는 직원분들도 잘 헷갈려 하셔요. 늘봄은 뭐고 새봄은 뭐고 돌봄은 뭐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간담회나 정책 설명회, 워크숍, 그리고 언론 매체와의 동행 취재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4월에는 늘봄 학교 중에 한 곳인 대전 삼성초등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 교사, 돌봄 전담사들도 함께 모인 대전 공감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열띤 토론의 장에서 늘봄 학교에 바라는 점, 개선점 등에 대한 진솔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토론 이후에 취합된 귀한 의견들은 현재 대전 늘봄 정책 운영에 하나씩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과후 학교 운영 사례들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진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 특히 소일 에듀케어 세범교실은 대전의 경우는 시범학교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3월 한 달 동안 실시된 것이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세범교실을 그 해당 학급에서 운영을 하지 않던 간에 1학년 전 학급에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서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라 할까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른 사례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듀케어로 도약하는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센터가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시간대별 돌봄 형태입니다. 정규 수업 이전에는 아침 돌봄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정규 수업 이후에는 오후 돌봄 교실, 그리고 보듬 교실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오후 돌봄 교실 신청은 했는데 안 된 아이들 대기하는 교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후 돌봄 교실 자리가 나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보듬 교실이라고 대기 교실이 몇 개가 있고요. 여기서 대기자들이 다 빠지면 자동 소멸되는 그런 대기 교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이 있고요. 저녁 일시 돌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늘봄학교로 인해 새롭게 추가되는 영역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아침 돌봄과 저녁 일시 돌봄이 되겠죠. 물론 아침 돌봄과 저녁 일시 돌봄은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대전의 경우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인력 선발과 배치는 모두 센터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퇴직교원을 중심으로 한 공개 모집을 이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퇴직교원님들은 이제 학교 실정을 잘 아시고 아이들을 잘 아시는 점도 있지만, 또 어떤 의견들은 이왕이면 조금 우리 학교에서 가깝게 사시고 우리 학교를 잘 아시는, 또 때로는 우리 학교에서 이미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학교로 오시면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자라는 전형을 새롭게 도입해서 공개 모집도 하고 학교 추천을 통해서도 자원봉사자님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원봉사자들 모집할 때는 이분들도 이제 각 건강상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없는 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 인력풀도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지역 연계하여서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한 돌봄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하여서 돌봄 활동가들을 몇 분 더 이제 위촉하여서 부득이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할 수 없을 때 대체 인력으로 학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구성 내용은 화면으로 대신을 하겠고, 이렇게 자원봉사자의 선발의 과정 등을 학교가 아닌 센터에서 직접 해줌으로써 그래서 학교에서 이 어떤 인력 선발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드렸다는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돌봄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에 경력 단절이 되었던 여성들이 나름대로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일을 갖게 되시면서 경력 이음 효과를 얻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자 형태는 아니지만 대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스쿨버스를 운행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학교의 스쿨버스가 1차 운행, 2차 운행에서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학교에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멀기도 하지만은 학교 아이들이 동시에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거의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뭐 건강교실이라든지 안전체험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탁구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들을 해보면서 그 학교의 어떤 특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돌봄의 형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겠구나를 저희 교육청에서도 알게 되었고요. 내년에 좀 더 확대될 때 이런 다양한 운영 모델들을 일반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봉사자 모집이라든지 이제 학생들 모집을 위한 어떤 가정 통신문이라든지 봉사자들의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각종 양식을 저희 센터가 예시 양식을 먼저 제공해 드리고 보내드렸던 내용들인데요. 가정 통신문이라든지 봉사활동자 내역서, 그다음에 저녁 일지 돌봄일 때 귀가일지 쓰잖아요. 오후 돌봄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귀가일지 내용서 뭐 대체 봉사자를 신청할 때 양식 같은 것들 보급해 드렸는데 학교는 또 이걸 또 그대로 쓰지도 않으셔요. 나름대로 또 변형을 하여서 활용도 하시고 또 마지막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이 내역서를 저희 센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의 단계적 확대 쪽입니다. 아마 이제 방과후 담당 부장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가진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끔 보면 이제 저희 대전에 계신 늘봄 학교에서는 가끔 전화를 받으실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 아무 무슨 초등학교 담당 주무관 아무개입니다. 학교에 이런 점이 있는데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좀 더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 학교를 3 내지 4개 학교씩 전담할 수 있는 주무관님들 배정해 드려서 전담 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해당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 드리는 학교 전담팀을 운영을 하였고요. 또 세범교실 같은 경우에 방과 후에 이제 강사라든지 위촉을 해야 되는데 좀 강사 위촉이 어려웠던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이 전담 마크단 주무관님들께서 이제 강사를 매칭해 주시거나 그리고 또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충원된 인력들을 통해서 방과 후 업무도 함께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 경감에 이제 위한 주요 내용들인데요. 강사 채용이라든지 회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의 업무들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지만 이런 업무를 지원해 주고자 나선 저희 센터에 계신 분들도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인생은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업무를 담당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건지 100%다 완벽하게 해줄 건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까지는 하고 어디서부터는 학교에 세줄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실 거고 저희 역시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디부터는 학교가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조금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먼저 선행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있었어요. 바로 어디였냐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2일에 방과학교 업무 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계시는 부산교육청과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남부지원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4세대 나이스 개발 이전에 이미 자체적인 업무 시스템을 개발을 하셔서 방과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계셨고요. 이 시스템이 이미 학교에서도 익숙하시고 지원청 역시 익숙하셔서 그 방법으로 학교 방과 업무를 지원해주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자료가 오고 가는 가운데 어떤 오류라든지 어려웠던 점 그리고 복병으로 있는 환불 등의 아주 복잡한 일들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다녀왔던 점이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죄송합니다. 부산교육청과 남부지원청 관계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도별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협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별로 고민을 나누다 보면 조금씩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강사 채용 면에서는 이미 2020년부터 제1차 제안서 심사는 희망 학교들을 대상으로 방과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 심사는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사의 양은 늘었었고 방과학교 업무 담당 부장님들께서도 서류 심사라도 학교에서 안 하고 센터에서 해주니 많은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높은 만족도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시범학교 중에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2차 역량평가도 지원은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선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럼 업무를 어떻게 지원해 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산은 이미 자체적인 업무 시스템이 있지만 대전처럼 이렇게 처음 이제 학교 업무를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 시도가 계시다면 4세대 나이스를 활용해야 될 상황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4세대 나이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아직 걱정되는 면들이 없진 않죠. 아직은 원활하게 구동되지 않는 면들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교육부도 알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저희 이제 주무관님들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방과 관련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시간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면 가능하겠다라는 그 점까지는 결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터 쪽에서는 수강료 산출이라든지 강사비 산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회계 정리해서 학교로 제공을 하면 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리 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세세한 내용, 학생들의 세세부한 내용들은 학교가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한과 예산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실제로 진행됐을 때 예측을 하였을 때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가 도입될 때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거쳐서 지원해 드리고자 하지만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제도가 그것이 같이 발맞추어 가지지 않는다면은 시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학교를 지원하고자 할 때 학교 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부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환불입니다. 수강료는 이제 사실 선불제로 이제 징수하잖아요. 근데 강사료는 후불제예요. 그런 과정 중에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겪게 되는 환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학교에서 거두어들인 수강료 징수에 대한 어떤 기간도 한 달 혹은 2달, 3달에 한 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이제 학교 단위가 아니고 센터 중심, 교육청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학교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하나씩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들도 저희가 시범 학교와 함께 올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센터에서는 방과학교 업무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라든지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또 방과학교 운영이라든지 돌봄교실 운영 중에 궁금증이 있으면 컨설팅단을 활용하시거나 저희 센터로 직접 전화하면 즉각 받는 모닝콜 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대전 방과학교 지원센터는 학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업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아직은 초기 단계로 미흡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시범 운영을 거치고 또한 시범 학교의 방과학 부장님이라든지 행정실과의 어떤 같은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하나씩 노하우가 축적이 될 거고 이것이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면 모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과학교 업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대전 방과학교 돌봄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